아이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퇴직을 앞둔 부모들 사이에서 종종 오가는 질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인데 대화 한마디 없이 며칠이 지나가고 얼굴을 마주해도 인사 한마디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에게 건네는 말보다 휴대폰 속 글자가 더 익숙해진 시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놓인 침묵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은퇴라는 전환점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9세의 김영준 씨는 중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일상이었던 그는 어느 날 평생 써온 명찰을 책상에 내려놓고 퇴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정년퇴 임패, 교직원들의 따뜻한 꽃다발, 아이들의 영상 편지까지.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딸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TV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은퇴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 퇴직하셨다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영준 씨는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난 그 애가 내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날 처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묵은 시간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영준 씨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나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역할이었던 직업에서 물러날 때 그 감정의 충격은 예상보다 더 큽니다. 김영준 씨는 정년퇴직 후 처음 몇 주간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를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명함도 직책도 회의도 사라지고 나니 자신이 무용화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가족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집에 살았지만 내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같이 있는 건 맞지만 마음은 따로 놀았던 거죠. 그는 은퇴 이후 처음으로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말 걸기였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식사할 땐 휴대폰을 치우자고 말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관심은 있는 아내에게는 매주 산책을 제안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게임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에게 말을 붙였고 딸은 아빠랑 카페 한번 가자며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대화 한마디였습니다. 김영준 씨는 말합니다. 교단에서 많은 아이들과 소통했는데 정작 내 가족과는 말을 잇고 살았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주말이면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가기도 하고 SNS 계정을 만들어 자녀들과 소통도 해보려 노력합니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는 그 변화의 동력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보다 직장 사람들과 더 자주 웃고 말했던 건 아닌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정서적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의 끈이 끊겨 있기 때문이라고요.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 중심의 사회적 정체성이 강해 가족 내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가족과의 재관계 맺기는 심리적 안정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첫걸음은 대화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산책 갈래? 이 영상 한번 볼래? 같은 작은 말들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대화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다시 가족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터에서 쌓아온 성취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결국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입니다. 김영준 씨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있는 가족에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해방 혹은 축제처럼 상상하지만 막상 그날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무거운 침묵과 일정표 없는 시간이다. 특히 김영준 씨처럼 오랜 세월 공공 영역에서 활동해온 이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적 퇴장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해체에 가깝다. 선생님이라는 명칭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졌고 아버지 혹은 남편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가 가족 안에서 말을 거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후 가족과의 거리감을 호소하게 되는 걸까? 하나는 역할의 비대칭성이다. 일하는 동안 가족은 종종 기능적 관계에 머무른다.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자였고 자녀는 수혜자였으며 배우자는 실질적 조력자였다. 대화는 주로 의무적인 정보 교환에 머물렀다. 용돈은 언제 줄 건가요? 이번 주엔 뭐 사야 하나요? 학교 일정표 가져왔어요. 라는 식이다. 감정이나 내면을 공유하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면보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필연적으로 낯선 감정을 견뎌야 한다. 김영준 씨 역시 처음엔 자녀들과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화의 주제를 일부러 찾고 대답이 짧게 돌아와도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며 가끔은 가족이 대화를 회피하는 듯한 반응에도 인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곧 관계의 체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말한다. 아이들이 어색해한 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 감각의 붕괴다. 은퇴 후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게 된다. 직장에선 출근과 퇴근이라는 리듬이 있었고 회의나 수업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하루의 끝에 평가해줄 대상도 없다. 이 공백의 시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나는 오늘 하루 무얼 했나?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이 떠오른다. 김영준 씨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아내와의 산책, 딸과의 커피 한 잔, 아들과의 TV 시청. 처음엔 다들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자 가족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통찰을 안겨줬다. 관계는 타이밍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 계획이나 건강 관리에는 철저하지만 정작 관계 회복이나 감정적 안정에는 소홀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즉 나를 기억하고 불러줄 사람, 나와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은퇴 이후의 삶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그 첫 번째 사회적 자본이다. 물론 그동안 쌓인 감정이나 단절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벽은 영원히 그대로 남는다. 김영준 씨가 보여준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이 만든 작은 결심에서 시작됐다. 말 한마디, 산책 한번, 식탁에 앉는 시간 10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경험을 단순한 사례가 아닌 실천 가능한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족의 눈을 바라보고 먼저 말을 걸고 진심을 건네는 그 순간에 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적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다만 그 출발선에 서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김영준 씨는 이제 자신의 은퇴를 두 번째 생애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퇴직한 날 아들이 내게 처음 말을 걸었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누군가의 대화 상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존재의 의미는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되살아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같이 산책할래? 혹은 커피 한 잔 어때? 라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지도 모른다.